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보약 같은 복된 뉴스를 전해드리는 오우택 오또요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알찬 내용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정부 긴급 생활지원금. 이게 200만 원이 나온다고 저에게 내려왔는데, 내용이 이걸 나는 해당이 안 되겠는가, 추석 안에 다 준다니까 그 이제 200만 원 나도 타려고 이제 동사무소 전화해 봤는데 뭐 공문 이런 것도 없대. 그래서 뭐 그거 200만 원 지금 추석 안에 뭐 그 30만 명인가 얼마 지금 책정이 됐던데, 거기서 내가 빠지면 나 이거 섭하지요. 근데 내가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그래서 정부 긴급생활지원금 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것을 주선해서 지금 마련한 건데, 감히 말이야 나를 빼고, 그러니 제가 얼마나 섭섭하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이제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그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제 추석이 뭐 내일 모레인데 결정 안 됐으면 뭐 언제 나도 200만 원 그걸 받을 수 있는가? 참. 하여튼 뭐 안 주면 못 받고 주면 받는 거니까 뭐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는 없고, 아무튼 공문이 안 왔다고 동사무소에서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얼마를 벌든지 그 실업수당 같은 경우에 실업수당이 그 270일간 나가잖아요. 즉 9개월간 이제 자기가 그 월급 받던 것에 대한 60%를 받는데, 그런데 문제는 만약 그 60%가 그 자기 받는 월급에서 뭐 300만 원 받는 사람, 200만 원 사람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60 그 받던 월급의 60%를 9개월간 270일 동안 받는 와중에 그 받는 금액이 180만 원 미만이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뭐 하여튼 150이거나 뭐 120이거나 이제 그 60%를 해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된다. 뭐 이럴 경우는 그러니까 조건 없이, 우리나라에는 최저임금 이하는 없는 거니까 정부에서 인정하는 게, 그런 경우는 18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그냥 무조건 그 프로수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80만 원을 매달 9개월 동안 받게 된다는 사실, 이건 이제 여러분에게 힘주어 말씀드리고, 현재 그 금액을 받는 대상자 인원을 보면, 이게 그래서 요번에 코로나 오면서 지금 실업자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지금 현재 이 실업수당을 180만원 최하 이상 이렇게 받을 분이 집계를 해봤더니 132만 3천 명이 현재 이 돈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거든요. 집계가 이미 나온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기부는 아직까지도 손실보전금을 이런저런 뭐 여러가지 뭐 이유 많잖아요. 제일 말 많은 게 손실보전금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못 받은 분들이 아직 많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31일까지, 이달 31일까지 이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데, 그 받는 소속기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이래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그 홈페이지에 신청해야만이 서류 접수를 해야만이 받는 것이고 그 외에는 창구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류가 접수되면 확인 검증 후에 지급된다 안 된다 하는 그 여부 판결을 여러분이 받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신청하는 사람 과거에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못 받았지만 이번에 신청하는 분은 거의 다 받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번째, 손주 돌봄 그 수당을 내가 이전 페이지에서 말했나요 안 했나요? 아니 나도 중요는 없네요. 뭐 관계없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노인들도 살판이 났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그런 돌봄 수당이 있는데 사촌 이내에 가까운 친인척 등 손주 돌봄 수당을 손주 돌봐주면 며느리가 늘 돈 거 좀 주면서 말이지 뭐 학대하고 뭐 이런 사례가 많았잖아요. 뭐 애를 뭐 그렇게 봤다는 둥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며느리한테 돈 받는 게 아니고 이젠 이 그 손주 돌봄을 해주면 이 할머니가 이제 갑이야. 그래서 할머니가 정부서 직접 받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손주 돌봄 수당을 이제 받게 되는데 신청을 하면 모든 것은 그래요. 신청하면 받고 신청 안 하면 손주를 안만 봐줘도 한 푼도 못 받아요. 자, 그렇게 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 자신이 직접 정부에 신청을 해서 받습니다. 그 액수는 얼마냐? 월 30만 원인데 아이 한 명당에 두 명이면 60만이고 세 명이면 90만 원이잖아요. 세 명, 네 명, 다섯 명까지도 돌봐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인원이 여러 명인 이제 경우는 아이마다 다 30만 원이 아니고 한 아이만 30만 원이고 두 명, 세 명 이럴 때는 막 5만 원씩 10만 원에 점점 깎여 들어가요. 그 숫자가 늘어날 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3명을 봐준다 해서 90만 원이 아니고 뭐 한 80만 원이나 뭐 75만 원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꽉 껴들어갑니다. 그 기준은 여러분이 이제 알아보시면 다 알게 되고요. 약 한 100만 원 가까이도 큰 힘 안 들고 애들 서너 명이 이렇게 할머니 사촌 그 며느리 손자까지 막 다 이렇게 돌봄으로 정부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좋은 일이죠.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 돌봐주고 돈 벌고, 응? 그리고 며느리한테 손 벌릴 거 없이 뜨뜻하고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면 이 할머니가 며느리나 손주에게 돈을 주게 생겼어요. 뭐 할머니들이 손주 돌보느라고 어디가 돈 쓸 시간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돈이 막 그 뭐 30만 원, 6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모이면은 금방 모이거든요. 뭐 금방 1000만 원대. 그러면 돈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돈 쓸 수가 없어. 쓸 시간이 됐어. 손주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일이란 게 즐거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또 옛날로 돌아가. 이제 손주 할아버지 할머니가 며느리라 하면 옛날같이 말이지. 막 며느리 혼내주고 말이지. 막 이럴 수 있는 이제 갑이 돼서 이제 자격증이 주어지는 거죠.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살판나는 세상이 됐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근데 이게 지금 정책이 보면 전부 서민 아니면 노인, 약자를 위해서 모든 정책을 쓰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현상이 나오는 것이죠. 자, 너무 연소리 할 거 없고 다섯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장려금도 최대 12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자, 그런데 6개월 이상 이제 육아수당을 받게 되면은 이상 그 육아휴직자 중위소득 근데 그게 이제 150%면 상당히 재산 많은 거거든요. 재산 많아도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50%까지가 대상인데, 그런데 여기서 또 신나는 일이 하나 있어요. 6개월 이상 육아수당을 얼마더라? 나 깜빡했네. 120만 원씩 받아 나가다가 6개월이 경과했다. 네? 육아수당 받는 날짜가.
그럼 거기서 60만 원이 또 얹어줘. 추가돼. 그래 또 이제 그렇게 잘 나가다가 이제 악셀에다 막 밟다가 12개월까지 애기 돌봄, 애기 돌봄인가? 육아휴직 수당. 휴직을 하다 보면 12개월이 경과되면 또 6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줘. 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아무튼 이렇게 신나고 살판나는 세상이 열렸습니다. 여섯 번째, 근로장려금은 이달 26일까지 여러분이 이제 다 받게 되죠. 그러면은 일반 사업자까지 모두 이제 받게 됩니다. 이제 5월 달에 받은 거는 이제 법인 사업자고, 자, 그렇게 해서, 근데 이런 게 또 있어요. 절반. 이제 즉 반기 근로장려금도 이제 앞으로는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8월 26일 날 이제 근로장려금을 이제 5월 달에 법인 사업자 등록증 가진 분이 받았고, 일반 사업자, 저같이 일반 사업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8월 26일까지 이제 다 받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또 근로장려금 딱 받아 보니까 뭐 막 70만 원, 100만 원, 뭐 2, 3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그 상당히 재미가 괜찮아. 그런데 만난 음식을 다시 먹으려면은 내년 8월 달까지 또 기다려야 돼. 그래서 받아보기 참 좋던데, 그래서 그 사이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있습니다. 있어요. 그 사이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반기 근로장려금이야. 그 사이에 내년 8월 달까지 가지 않고. 근데 그것이 이제 언제 받느냐면 그해 12월 달에 이제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이제 받고, 이거야말로 이거는 신청 안 하면은 이거는 반기 근로장려금을 원치 않는구나 하고 전혀 로타치.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사람은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구나로 자동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1년 후에 받아요. 뭐 1년 후에 받는다고 해서 뭐 나쁜 건 없고, 아무튼 1년까지 안 기다리고 12월 달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열렸는데, 그 홈택스에도 여러분이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가만히 좀 더운데 한번 눌려. 어디까지 했나요? 그리고 이제 근로장려금에 대한 그 범위를 전번에 그냥 대충 내가 3천만 원 정도만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제 상세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근로장려금 신청 해당 조건은 이 반기 장려금이나 정기장려금이나 이제 그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단독 가구 같은 경우는 매출 매입이 2,200만 원 이하가 해당이 되고요. 홀벌이 가구, 혼자만 버는 사람이죠. 홀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그 매입 매출을 올린 금액이 1년간 올린 게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가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제 정확하게 경계선을 이제 알았죠. 전번 주엔 제가 경계선을 여러분에게 공개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은 어디에 두느냐 하면 21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전세자금, 자동차, 예금 등 그 가구원의 전체 재산이 2억 원 미만이 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액 매출 사업자 등록증 매출 매입에 대한 이거, 자 이제 이거 다 했네요. 너무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거 이런 얘기 밤새도록 들어도 졸릴 분 아무도 없죠. 자, 그래서 그런데 그 재미있는 얘기 다 끝냈습니다. 또 얼마 후에 여러분에게 신나고 멋지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벽관이 아니고 오뜨요 방송,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오뜨요 방송, 이것을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된 것은 여러분이 빼지만 않고 다 읽어야 그때 해당된 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회는 지나가면 끝나요. 자, 이제 여러분도 모두 복 받는 가정, 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이제 다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자, 이 좋은 세상에 여러분 후회 없이 행복하고 축복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